자, 일단 요거는 2017년 7월 학평 때 나왔던 3점짜리 보기 문제고 적절한 거 아는 거 찾는 거고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다른 문제들은 아마 다 풀어봤겠죠. 일단 이 문제를 뭐부터 봐야 되냐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순서대로 보셔도 되지만은 우리 그 1단계 독서 커리큘럼 할 때 했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일단 1문단에서 정의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롤스 그리고 노직 그리고 왈처가 이야기하는 정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이 세 사람의 이 원리, 이 정의의 입장으로 이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롤스가 하나, 두 개, 노직이 하나, 두 개, 왈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확률상으로 이건 뭐 1, 2, 3, 4, 5번 이렇게 보고 푸셔도 되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는 한데 마음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롤스가 두 개 있고 노직이 두 개 있으니까 일단 롤스나 노직부터 먼저 보고 풀 텐데 여기에서 롤스에서 밑줄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이 밑줄은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죠. 여기에서 한 문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직을 먼저 보고 풀겠습니다. 나온 데서 또 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을 테니까 출제자도. 그래서 노직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봅시다. 자, 2번.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 이게 뭘까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그런데 보시면,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이거 읽고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개인의 소유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라고 한 게 노직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부금은 아마도 정당하게 취득한 자기의 재화, 돈이라는 소유물을 자유롭게 양도함으로써 뭐 어떤 대가를 받은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인데 양도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이 노직의 입장으로 치면은 기여 입학제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기여 입학제가 없죠. 그리고 기여 입학제가 있는 미국의 이런 기여 입학제 유무만 따지고 비교를 한다면 미국은 노직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을 두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는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간에 기여 입학제는 돈을 주는 거니까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게 전혀 아니죠. 나머지 선지는 볼까요, 말까요? 잠깐만. 어디 보자. 이게 1707 18. 뭐 굳이 근거를 찾아야 되나? 그냥 찾아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노직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5번 노직까지 다시 봅시다.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직이라는 사람은 지금 소유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노직이 이야기한 소유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한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정당하게 자기의 돈을 번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를 더 많이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 게 더 많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조차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 권리라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돈 벌고 소유를 한다고 그게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결국 내 것이 100%가 되느냐 아니면 100%에 가깝느냐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제 세금을 빼게 되는데 결국은 세금을 뺀 것이 내 소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근데 돈을 적게 벌고 돈을 많이 벌고는 사실 노직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소유의 권리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노직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최소 국가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고 복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량적인 세금, 정비례? 그냥 딱 비율이 정해져 있는 세금, 뭐 그런 것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노직이 이야기하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돈을 많이 뜯어가는 건?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훨씬 많이 뜯어가는 거죠. 어차피 같이 10% 세율을 매긴다고 해도 돈 적게 버는 사람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하고 내는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이제 비율까지 높여버리면은 노직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내가 대부분의 나라의 세금 제도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득세 누진세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정 구간이 넘어갈 때마다 세금 내는 비율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면은 될 거기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까? 우리나라 세금이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거 무슨 원칙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정한 구간이 있고 일정한 구간이 있어요. 이게 빵원, 그리고 1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이라고 해봅시다. 원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뭐 5천만원대, 1억대, 3억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우리나라 세금이 여기에서는 뭐 10%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20%로 적용이 되고, 여기서는 30%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1000만원 번 사람이 1000만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떼는 건 맞죠. 그렇다고 그게 맞다고 2000만원 버는 사람이 200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제할 때도 많이 배우긴 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를 초래하냐면, 이 구간을 넘어버린 그 순간에 세율이 이렇게 전체에 갖다가 많이 때려버리게 되면 1000만원을 벌어가지고 10%를 세금 내서 결국은 1000만원을 벌어서
10% 세금을 내가지고 결국은 900만 원을 가지게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1010만 원을 벌었는데 20%의 세금을 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는 202원이 빠지니까 898원 아닌가? 202원이 빠지면 얼마야? 798원을 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얘가 돈 더 많이 벌었는데 얘가 돈 더 결과적으로 얘가 가진 돈 더 적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세금을 계산을 하냐면 1000만 원 초과해서 번 사람한테는 일단 빵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먼저 때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3천만 원을 번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냐면은 여기서 1000만 원, 이 1000만 원 구간까지에 대해서 10%를 부과를 하고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구간의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를 부과를 하고 1000만 원에 2000에서 3000까지의 구간에 대해서는 30%를 부과를 각각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하고는 있는데 굳이 이 지문하고는 별로 연관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세금이나 정의, 평등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롤스랑 뭐 왈처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 사람 입장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준을 잘 잡고 롤스의 기준으로 잡고 롤스의 기준으로 잡고 왈처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나머지 선지도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